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저는 오늘 페북에도 썼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뭐 이런 그 종합적인 건강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남편과의 다툼, 딸과의 다툼 이렇게 다툰 일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서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해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원 상태로 되진 않잖아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죠. 의욕도 없고. 네.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공 원장님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뭐 저는 뭐 그냥 바빠서 딴 거는 어떻게 이렇게 고민할 여가도 없었고, 뭐 업무 항상 진료 항상 바쁘고, 네. 뭐 계속 이제 결국은 뭐 시간 따라 때 따라서 세금이란 동, 직원들 급여란 동, 뭐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집중하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딴 데다가 마음을 안 두기도 해서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힘든 거나 또 상황상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옆에서 이제 아내가 보면 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특별히 지장 없이 지내고 있고, 네. 요즘은 뭐 또 특별한 이슈는 사실 잘 없어서 그나마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잘 지나가는 편입니다. 네. 좋으네요. 네. 네. 유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지난주?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지난주에 그 애들 네. 애들 모여가지고 집에서 같이 한번 싹 이렇게 어울리고, 예, 그래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 네.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뭐 네. 워낙 안 움직여서. 그 아이들이 오는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죠. 자녀들을 만나는 시간. 각각이야 이제 따로 보기는 봤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애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인 거는 뭐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때였고, 그 이후로는 뭐 그 전이고 후고 모여서 같이 이제 먹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날은 없었거든요. 다 네. 따로따로 만났지. 예, 그래서 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둘째 내가 안 왔길래 아, 둘째 내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네. 큰애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아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계속 그러길래, 저는 음, 제가 할아버지라도 된 줄 알고 못 본 네. 사이에 네. 궁금했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그거 아니고 형하고 같이 살다가 예, 이번에 분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에 이사한다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안심 조금, 한쪽으로는 조금 예, 아쉬움 조금 뭐 예,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날 못 왔대요? 그 이사 준비하느라고 아, 예, 그래서 못 온 것 같아요. 네. 워낙 바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맞벌이니까 애들이, 네. 예, 그래가지고 같은 데서 일하는 맞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걔들이 좀 바쁘더라고요. 그럼 그 휴가를 둘이 맞춰놔가지고 예, 한 세 걔들이 맨날 자녀가 결혼했나요, 그럼? 아니요, 그 둘째네만 결혼했어. 아, 둘째만 결혼한 거예요? 예예 첫째도 아직, 네, 혼자고? 예예예 아, 아직 혼자입니다. 네. 엄마 모시고 살고 걔는. 아, 예예. 그래서 엄마를 빨리 내보내야 네가 장가를 갈 텐데. 네. 농담으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말 안 했어요. 자꾸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봐. 맞아. 네.
어떻게 장소장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큰 뭐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 모처럼 외박을 했었고요. 아직 하여튼 젊으시네요. 외박도 하시고. 그러니까 올해 2번째 외박한 거네. 어. 뭐 대보도로 매일 외박하시잖아요. 참, 네, 이제 또 금요일쯤 또 가려고요. 아, 근데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진짜 좋잖아요. 예, 그쵸? 그렇죠. 진짜 좋지 않은 사건이 있을 때는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진재근 선생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쁘셔요? 일을 많이 만들어서요. 근데 텃밭도 갖고 와야 되지 않아요? 텃밭? 텃밭은 저는 옆에서 관찰만 하고요. 아, 사부님이 주로 하시는. 실제 가꾸는 것은 도시농부가 합니다. 도시농부가 누구죠? 사부님. 사모님, 사모님 이야기신. 전에부터 그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도 농부라고 얘기하나요? 뭐 그렇죠. 본인이 그런 남자나 여자나 스스로 똑같지. 농녀라고 도시농부 얘기. 그렇게 농녀. 농녀라는 말 처음 들어보네. 농부. 원래는 이제 집이 그 정원이었는데 아, 거기가. 그걸 이제 아내가 전부 그냥 그 엎어서 이제 텃밭을 만들었어요. 야, 이제 정원을 만들 때는 그 이제 집 수리하고 이제 남은 그런 이 폐기물을 이제 밑에다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을 만든 걸 다시 텃밭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농사짓기는 안 맞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이 자갈될 정도는 좀 정리하고 이제 거기에 이 뭐 개분이라고 하나 이제 개분. 그런 퇴비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네. 섞고 그래서 이제 매년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도 생기고 네. 이 곰팡이도 좀 보이고 이제 이 군뱅이도 보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텃밭이 이제 살아있는 땅이 된 거죠. 뭐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네. 이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12년 되는데 네. 이제 그 뭐야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 이제 통로 거기는 이제 완전히 저기 큰 돌로 이렇게 도끼다시 한다 그러나요? 근데 이제 이 지렁이가 나와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렁이가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죠. 땅이 살아 있어서 많이 그 농사 지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 5-6해 전에 이제 그 텃밭을 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미추홀구에 그 농업기술센터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텃밭을 한다고 해서 그때 뭐 이 비용을 한 15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 도시 이 텃밭 하는 걸 가르친다고 그래서는 그걸 이제 내고 이거 당신 배우고 텃밭 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 가서 배웠는데 거기 가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심화과정 있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는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 이제 이 주말 농장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제 그룹을 만드는 그런 걸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참여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하고 근데 요즘 이제 좀 나이 탓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 뭐야
모종을 좀 많이 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모종도 이제 그 광명의 그 화훼 단지에 가서 사서 하고, 이제 거기는 가면은 이제 그냥 큰 판으로 사니까 뭐 이 30 또는 50 이런 식 정도 이제 모종을 사오는데, 또 갔다 오면 한 번에 한 6, 7가지 사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천에 이 가까운 이제 그 이제 송림동에 네. 경인 농약사가 있어요. 아. 농약사인데 그 모종도 같이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그냥 조금씩 사다가 이제 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배추나 무 같은 것도 이제 씨앗도 심어 놓고, 이제 그건 이 사실 모종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하고 가서 또 모종을 사가지고 배추도 한 20여 포기, 뭐 무도 그렇게. 요즘 이제 상치가 또 많이 값이 비싸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봄에 심었던 것은 이제 다 뭐야 이제 키가 크고 그러니까 입줄 그걸 이제 먹기 어디가 다 뽑아버리고, 새로 이제 또 이 상치를 사다가 좀 심고. 요즘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장암을 또 앓으셔가지고 아, 어머. 그걸 이제 치료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환경이니까 네. 뭐 이 고추도 따고 가지도 따고 오이도 따고 그러면은 이제 좀 그 많이는 안 드리고 그렇죠. 그냥 이 하루 이렇게 딱 맛있게 먹을 정도 좀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많으면 2번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연락해가 만나서 이걸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그런데 또 기쁨을 느끼니까 네.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또 이제 그렇게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가 또 새벽 기도가 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사무실 가면은 이제 또 그 같은 나이 또래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가령 들깻잎 같은 거 저기 하고 그러면 또 갖다가 이렇게 논아주고, 또 어제도 뭐 호박잎을 준다든지 고추잎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은 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또 그렇게 나눔하고, 또 이제 다들 또 좋아하니까 친환경이라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게 이렇게 도시농부를 해요. 네. 이제 가끔 이제 저는 도시농부 하는 건 이제 이 페북에 올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재근 선생님이 농사 짓는 것처럼 올리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실 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농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예, 전혀 안 해요. 아. 예. 이제 금비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탭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탭이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뿌리면 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 흑살림인가 어디서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배송 받아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배추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배추벌레가 이제 같이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 잡아내는 게 또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 잡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이 뭐 달팽이 같은 것도 보면 또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공원장님도 농약 같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일절이요? 아. 아니, 저는 지난번에 깻잎을 땄는데요. 깻잎을 이렇게 양념장에 이렇게 하는데 그 깻잎 향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엄마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는 하우스 거고 이거는 그냥 노지에서 한 건데, 노지껏, 네. 네, 엄청 강하더라고요.
남편은 먹으면서 쓴 거 아니냐고, 어머, 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큰일 났네. 좀 전에 엄마를 만나고 헤어졌는데 엄마가 이제 도착하셨나 봐요. 전화. 네. 네, 수업이에요. 끊을게요. 네. 그래서 요번 주 주제는요, 병은 식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토론 글에다가 이 작가가 그 어떤 그 식생활에서 오는 소화기 계통의 질환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만성 위장병, 예, 에 대해서 혹시 위장병에 관해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위장질환.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은, 네네. 뭐, 이내시경 같은 걸 할 때, 그렇죠. 위내시경 하죠. 매번 이제 지적받는 것이 어, 위험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전제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 이제 지난해 했던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비교를 하면서 뭐 크게 나빠지진 않은데 네. 위험이 늘 상존한 거죠. 아, 그래서 이 질환이 치료도 용이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크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늘 검사하면 그 얘기 듣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자각 증상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글쎄, 뭐 불편하신 것도 없고요. 예. 글쎄 아주 경미한 염증인데 뭐 치료의 필요성은 없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과에 가면 우유는 먹지 마라. 우유? 커피도 그러고요. 네. 근데 사실 우유는 그냥 늘 먹는 것 같아요. 네. 먹지 말라고 좀 줄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 우유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우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유는 뭐 글쎄요, 저는 우유를 소화 효소가 없어서 그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외에는 또 우유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서 먹어야 되지 우유도 않. 완전 식품이라고 안 하나요? 오히려 완전 식품이죠. 계란을 완전 식품이라고. 우유도 완전 식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우유는 광고가 완전 식품이고, 네.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당불내증이 많기 네, 때문에, 유당.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권장할 수 있는 식품은 아니다. 네. 그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 네네네. 특히 이제 어렸을 때일수록 유당이 소화가 잘 되고, 원래 젖 먹을 때만 그게 소화 효소가 제대로 나오는 게 정상이래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근데 네. 이제 젖 끊으면 그때부터는 유당이 소화가 안 되는 거, 네네. 예, 그게 이제 보통인가 봐요. 네. 예, 근데 이제 소화되는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고, 또 큰 탈 없으면 또 맛으로 먹고, 이제 물 말고 뭐 빵이든 뭐든 요리할 때 들어가면 맛있는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드시고 그러는데, 원래 완전 식품에서 우유는 빼는 게 좋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와서는. 네. 예. 보충 설명은 유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이 좀 빨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들으면서 검색을 자꾸 하니까. 네.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유를 먹는 거를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소젖이잖아요. 소젖. 그래서
엄마 젖이든 우리가 이제 어린 시기에 이런 모유를 먹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제 소젖을 먹는다는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나 뭐 이렇게도 또 비판적으로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요즘은 동물에게도 성장 촉진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항생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또 이런 것들이 또 그 우유에도 어떤 좀 나쁜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래서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위장 질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사례를 보니까 그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또 빈속에 술을 먹거나 또 식사 시간을 쫓겨가지고 또 허겁지겁 먹거나 이런 조금 불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를 안 했을 때 이런 위장 질환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식사할 때는 좀 느긋하게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예요. 혹시 경험하신 분 계셔요? 다들 건강하셔가지고. 그 정도. 저는 이제 아는 지인분 중에 요거를 이렇게 증상을 많이 나타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행 중에도 그 화장실을 수시로 가요. 뭐, 예, 주로 이제 설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사. 근데 이제 그분을 보면은 글쎄요, 좋은 식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단 거를 많이 좋아하셨고 또 많이 움직이지 않고 글쎄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뭘 먹으면 민감하게 어떤 때는 화장실을 많이 가고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사제를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지사제라는 거. 설사가 이렇게 멈추는 약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설사를 한다는 거는 몸에 어떤 나쁜 것들을 배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사제는 의사의 그런 어떤 처방에 따라서 드시는 게 바람직하다라 그래요. 오히려 설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음식물 드시는 거를 조금 자제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어떤 걸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설사라는 거는. 왜냐면 먹은 게 소화시키고 흡수된 다음에 찌꺼기만 이렇게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물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따뜻한 물을 수분 보충을 한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좀 휴식을 한다든가 위에 어떤 휴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증상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변비가 오면 하제를 먹고 또 설사를 하면 지사제를 먹고 그래서 너무 약에 의존적인 거는 또 안 좋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경과 관찰을 하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당신의 장은 튼튼한가? 그래서 그 평상시에 어떤 뭐 문제가 없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네, 공원장님 손 드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장이 튼튼한데요. 아까 이제 그 과민성 대장하고 지금 장하고 연관이 있을 때 아까 지사제를 이제 잘못 쓰면 안 된다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세균성 설사가 있고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상한 걸 먹었기 때문에 세균으로 인한 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제를 먹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나와줘야 되는 거를 못 나오게 하면 안에서 막혀서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문제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민성 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말같이 대장 자체가 과민한 증상이거든요. 그렇죠. 뭐 음식을 잘 안 먹던 걸 먹는다든지, 또 그런 분들이 보면 보통 조금만 상해도 뭐 문제가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신경이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속이 냉한 사람들, 배가 차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또 그렇고,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받는 그런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약을 써보면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약을 이제 항생제나 진통제를 이렇게 약을 쓰잖아요. 치아를 발치했기 때문에 아파서 약을 쓰게 되는데,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대변도 편하게 나오고 속이 쓰리지 않거나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똑같은 약을 먹어도 변비가 생기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환자분들 그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맞게끔 최대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거니까 말씀을 주로 드리고요.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자기 어떤 뭐 약한 부분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 설사를 할 때 그게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프면서 가스가 챙기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균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사제를 먹어서 막으면 안 된다. 그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하던 거, 이제 장은 튼튼한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성 장염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세균성 장염 이러면 이제 여름철에 많이 감염됐지만 또 겨울철에도 이렇게 장염에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는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한다든가, 또 음식물에 있어서도 좀 만들 때 위생 관리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성 폭식에 관한 이야기나, 스트레스성 폭식. 혹시 경험하신 분 계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이렇게 풀려고 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혼자서 식사하지 말라고,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이제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시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 혼자서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쓰여 있으니까, 사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아니 혼자 사는데 어떻게 혼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저도 오래전에 뷔페식을 친구랑 갔는데, 어머, 그 뷔페 식당에서도 혼자 와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뷔페식인데, 사실 뷔페식 하면 우리가 조금 특별한 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건데, 거기를 혼자 와서 드시더라고요. 여자분도 있었고 남자분도, 혼밥이죠, 일종의. 근데 아마 그날따라 그런 뷔페식이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도 용기 있게 혼자 와서 드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점점 이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혼자 식사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병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거 폭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쵸? 빼고는 네. 대부분 보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빨리 먹는 거. 그쵸. 빨리 먹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밥 먹는데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밥을 말아 먹으면 1분,
그냥 먹으면 2분, 3분이에요. 그래서 남들하고 같이 먹던 몇 명이 같이 먹던 그냥 저는 저 혼자 빨리 먹거든요. 네. 그때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부른 걸 모르고 배가 필요한 떨어주는 양만큼 먹고 그냥 마는데 절대 배부른 걸 못 느껴요. 딱 그 시간에 먹고 마니까. 근데 이제 그 요즘은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배부른 걸 느껴요. 이제 식습관을 바꾸면서 그때 이제 특히 우리 옛날 이성 대표가 이야기해주고부터 제가 습관을 또 완전하게 바꿨는데 요즘은 식사 시간 자체가 거의 최소 20분에서 30분은 먹거든요.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배부름을 느껴요. 그게 한 번도 제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배부르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근데 요즘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가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안 놓으니까. 덜면 그냥 그대로 다 먹고 끝나니까. 그래서 저는 양손을 쓰니까 이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먹고 이렇게 또 양손으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숟갈 떠고 한 입 넣고는 숟가락을 그냥 놓는 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그런 그 배부름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야기도 하고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밥 먹는 양들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관리를 잘 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것 자체도 계속 그 옆에 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속에 머리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 치과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면서 그냥 막 밥을 먹고 그 생각하고 먹거든요. 그러면 뭐 대화하고 뭐 이런 게 없죠. 그게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그런 데 대한 여유를 굉장히 많이 찾았고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충분히 먹으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배부름도 느끼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공원장님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배부른 걸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숟갈을 놓은 다음에 한참 지나야 과식했구나. 근데 그게 이제는 저는 못 느끼는 줄만 알았는데 너무 저도 속도가 빠르거든요. 전에 이제는 대표님이 저한테 약을 놀리더라고요. 너는 입에 넣으면서 또 젓가락을 가져가서 또 넣고 네,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공감이 가네요. 예, 배워야 되겠어요. 천천히 들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는 배부름이 느껴오겠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에 이제 제가 식사를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네네네. 공 원장님께서 이제 조언하시기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밥을 먹고 반찬을 먹은 다음에 숟갈이고 젓갈이고 다 이렇게 상이 노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걸 씹으면서 생각도 좀 하고 또 이제 그 씹는 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0번 씹어라 이런 식으로. 그쵸. 30번. 네. 이렇게 씹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지키는 거죠. 그냥 사실 열 몇 번 넘으면 벌써 넘어가기 십상인데 맞아요. 넘어가요. 근데 그걸 30번 씹고 넘겨야지. 그러려면은 다음 밥 먹는 것을 아예 이제 스탠바이 하지 않도록 딱 숟갈을 내려놓는다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30번 씻고 이제 넘기고 다시 숟갈을 들고 그러면 밥 먹는 속도도 좀 완만해지고 이제 씹는 거를 이제 30번 이상 씹을 테니까 이제 밥이 이제 죽이 돼가면서 침이 섞여가면서 이제 소화액이 되어가지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가지고 위로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라면
네. 위에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론적으로 이런데 실제도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뭐 하루아침엔 다 안 되잖아요.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죠, 뭐. 네. 근데 저는 전에 병원 생활할 때는요. 사실 씹는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점심시간이 특별히 그 근무 시간에 속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8시간 근무 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 점심 먹고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간호사랑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눈길도 못 줘요. 그냥 먹어서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또 빨리 가서 또 이제 다른 근무자와 또 그 친구가 또 식당에 와야 돼서 그랬던 적이 좀 있었어요. 예, 그때는 뭐 그냥 삼키기가 바빴습니다, 상황이. 예. 아무튼 그런 식사 습관이 중요하죠. 예, 식사 습관. 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커피 중독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커피 중독일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네. 커피를 저는 매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에 어느 정도 드셔요? 예,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예. 많게는 10잔을 먹어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제 지금은 적게 먹으려고 그래서 네. 이제 가령 라떼 한 잔 만들어서 마시고 이제 기회가 되면 한 잔 밖에서 더 마시든지. 그런데 이제는 횟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매일 커피는 마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전에 커피 10잔 마셨을 때 그 믹스 커피를 드셨나요? 그때는 이제 뭐 지점장하고 이제 그런 때니까 가면은 뭐 회사에서 이렇게 잔에 타서 주는 거죠. 네. 이게 물론 그때만 해도 이제 믹스 커피가 그쵸. 하긴 그래도 그때도 아마 믹스 커피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병 커피를 이렇게 타가지고 설탕 2스푼이요 뭐 이래가면서 하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잔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니까 믹스 커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이제 이 동서식품 믹스 커피 나오고는 완전히 그냥 평준화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바리스타를 한 아. 8년 전에 이제 바리스타가 됐어요. 네. 이제 그걸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집에서 그냥 핸드드립으로 음. 원두 커피를 사다가 핸드드립으로 그라인딩해서 음. 원두 이제 우유를 또 데워가지고 이제 라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형태죠. 네. 하여튼 그래도 이제 커피는 좋아하고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진재근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건강한 식자재와 또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라떼. 그렇다네. 뭐 이 핸드드립을 제가 열심히 그라인딩해서 합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커피가 그 어떤 뭐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조금 각성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나른할 때 이렇게 커피를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은 좋지만 실제로는 뭐죠? 위염이라든가 소화기에 염증이 있을 때는 더 자극을 유발하고요. 또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 또 철분,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을 먹고 즉시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그 근로자 상담을 해드리는데 되게 체격이 이러신 분이에요. 뚱뚱하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이 찐대요. 살이 찐대요. 그래서 그날 그분한테 하루 중에 뭘 먹나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머 커피 믹스를 10잔 이상을 마시더라고요. 많이 마시. 그러니까 손님이 올 때마다 그냥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커피도 영양가는 없지만 칼로리는 높잖아요. 설탕이고 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비만 형태거든요, 몸이. 근데 그러니 식사 시간에 정작 배고픔을 못 느끼잖아요. 허기짐이 없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배고픔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다른 걸 먹거나 아니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배고픔을 못 느끼기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 마지막은 부종이에요. 부종. 저는 이제는 고3 때 그때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참 대단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나요. 10시에.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 11시쯤 돼요. 11시쯤 되는데 저는 그때 항상 엄마한테 그때가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저녁을 먹고도.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저녁에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꼭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식사라든가 뭘 해요. 제가 뭘 먹어요. 먹고 나면은 한 10분은 책상 위에 앉아요. 근데 10분이 지나면 졸음이 와요. 근데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책상 위에서 30분만 자야지 그거를 한 2시쯤에 깨요, 제가. 책상 위에서 잤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야 되겠다 이래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바닥에서 아니고. 자는데 어머 그거도요. 하루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때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 볼 때까지 하루도 포기를 안 하고 집에 오면 11시에 꼭 식사를 하고 10분 동안 책을 보고 책상에서 잠깐 눈 붙여야지 이러고 새벽 2시면 침대나 바닥에서 자고 이거를 하루도 포기를 안 해요, 제가. 그리고 났더니 고3 때 아침이 되면 항상 부어요. 아침이 되면 붓더니 1년 동안 10kg 이상이 제가 살이 쪘었어요. 고3. 그러니까 고3 이제는 이제 입시 준비할 때는 이미 10kg가 체중이 늘어난 상태죠. 예. 그래서 이 부종이라는 주제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부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게 이제 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붓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누워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그 좀 약간 정체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부을 수는 있지만 뭐 일어나서 활동하면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잠자기 전에 뭘 먹는다든가 수분 섭취가 과잉이라든가 이러면 약간 아침에 부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또 이렇게 신장이라든가 심장이 안 좋을 때도 부종이 오기 때문에 좀 다른 질환도 의심은 해봐야 되는데 또 이런 것들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전혀 없어요. 웃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종이라는 게 질환적으로도 오니까 또 부종이 있다. 그럼 오히려 그 산책을 하거나 많이 움직이면 이런 혈액순환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산책을 즐겨라. 뭐 이렇게 또 간단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거는 이제는 식생활, 질병이 식습관에서 비롯될 수가 있다. 또 지난번에는 이제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이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오늘 이런 어떤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공 원장님.
네. 네. 오늘 식습관, 뭐, 우리 위장병, 그 다음에 장염, 그 다음에 폭식, 또 커피 중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제일 밀접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사실 다루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다는 거니까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이런 식습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다루지 않았던 우리가 그러니까 성인병 종류 때문에 사실은 고생을 한 경우고 지금은 이제 관리하는 경우인데, 그것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전체가 이제 건강하게 나와서 네. 수치가 다 정상이라서 너무 좋기는 했는데 조금 더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운동하고 식습관, 또 좋은 습관을 올해는 끝까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그렇죠.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 매일 같이 지켜 나가셔야죠. 뭐. 네. 네. 유 대표님. 예, 전 올려놨는데, 네. 예, 근데 그 보면서 오늘 이제 생각한 거는 그 식습관 중에서 즐겁게 식사하면 병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과식하고 야식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식하고 야식 줄고 나니까 정말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위도 좀 약간 이 식도염이나 이런 게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게 좀 흔하다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긴 했는데 근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거는 저도 이제 갈수록 좀 싫어지더라고요. 뭐 나물 같은 것도 점점 좋아지고 갈수록 담백한 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 음식 중에서 너무 맵거나 너무나 이제 기름진 거 이런 거 먹는 데들을 옛날에는 뭐 전혀 신경 안 썼는데 근데 이제는 살살 좀 피해 다니는 외식을 할 때도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그런 것 같고 겨울이 더 무섭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솔직히 겨울에 뭐가 먹는 거하고 특별히 달랐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고 이제 혼자 밥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요즘 혼자 먹는 시간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그 식사 이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해가지고 또 애들도 또 그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밥 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약간 이런 쪽이어서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자 먹는 시간이 좀 자주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의도했던 그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폭식은 안 하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한다기보다는 약간 뭐 스트레스 있으면 폭음은하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나이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그쪽은 크게 불편한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뭐 하루에 3잔 이렇게는 안 마시고 그냥 가끔 안 마시는 날도 많고 마시면 뭐 한 잔이나 아주 드물게 2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마시면 영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전엔 영향이 없었는데 예, 그 대신 이제 스트레스는 안 받고 커피 마셔서 뭐 커피 한 2잔을 밤에 늦게 마셔서 잠이 잘 안 오면 그때는 이제 밀리의 서재 뭐 이런 거라든가 슬라이드 제작 뭐 이런 거 하니까 스트레스는 별로 없긴 해요.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부종 쪽은 경험을 안 해봤고 예 그렇습니다. 총 정리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 네, 오늘 많이 잘 들었습니다. 습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식습관이 이제 뭐 글쎄요,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먹으면은 제일 늦게 먹어요. 예, 거의 제가 먹다 보면 반찬 다 뺏기고, 어머. 예, 저 혼자 먹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이렇게 먹는 습관. 그리고 대학교 때 한 3년을 그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 우리 밥 먹을 때마다 낮에 그 우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저는 3년을 그 우리 추라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밥이 있으면 거기다 우유를 벗어 그 우유밥을 먹어요. 3년을 그 우유밥을 먹어서 우유에 대해서는 내성이 좀 생겼고
최근에 우연히 이제 유당 문제 때문에 이제 락토풀이라고 하는 유제품이 네.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해서 마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는 저는 뭐 달달한 커피 정도는 마시고 주로 직장 생활할 때도 커피 대신 커피 드시겠습니까? 녹차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녹차를 주로 마셨던,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하루 종일 커피 안 마시죠. 하루 종일 커피는 안 마시고 녹차 이렇게 밖에도 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녹차도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그 정수한 물, 뭐 또 미지근한 물 먹으라고 누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찬물보다도 정수된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미지근한 물을 먹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가끔 이제 그 술을 좀 과음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눈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트라우마로 있는 상태고, 그래서 눈 건강에 신경을 쓰고 계속 뭐 걷는 거를 이제 뭐 5,000보 10,000보 걸으니까요. 크게 이렇게 좀 몸에는 뭐 이상 증후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습관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저기 학창 시절에 그렇게 식사를 천천히 하셨다니까 참 좋은 습관을 가지셨는데 이제 봉사한 거죠, 봉사. 친구들한테 뭐 영양학적으로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반찬이 영양을 따진 없어가지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좋은 거 먹이려고. 아유, 그러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진재근 선생님. 저는 아까 대충 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만성 이장염은 없지만 이염은 늘 그 건강 검진하면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 같은 것은 아직까지 그 대장 쪽은 그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염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스트레스성 폭식은 아니지만 네, 과식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그래서 이제 맛있으면 좀 이제 많이 먹고,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집안에서 이제 제일 어른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아내가 이제 뭐 그렇게 먹는 것 가지고 저기 이 지적질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대신 아내가 이제 챙겨주는 이제 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폭식은 아니라도 때로는 과식은 하는 것 같아요. 커피 중독 지금은 뭐 매일 마시긴 하지만 중독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커피가 좀 각성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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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졸고 좀 나른해지고, 그럼 커피를 마시면 바짝 깨요. 네. 그런 도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종 같은 건 글쎄 이제 이 어떤 경우는 좀 많이 걷고 또 무리를 좀 하고 그러면은 잠자고 일어나면 발 쪽이 좀 발목이 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크게 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저기 부종 때문에 고생했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들 뭐 이렇게 건강 관리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진재근 선생님은 이제 체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과식을 하신다니까 그래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식욕이 또 있으시니까 네, 드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이 드시니까 엄마도 젊었을 때 별명이 뚱씨였어요. 엄마가. 그 정도로 이제 식사량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가 그냥 딱 요 정도에서 숟갈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식욕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모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건강교실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